이번 영상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7, 8년 전인가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주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대략 1000명 이상 상담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이 금수저 사주와 흙수저 사주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를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이쁘지 않은 여성이 키도 작고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별 볼품 없어 보이는 여자분인데 젊은 남자분이 그 여자분을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사귀자고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지요. 남자가 번듯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다니는데 그 여자는 볼품없고 키도 작고 뭐 얼굴을 봐도 매력적인 부분이 없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뭐 에이 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러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사주팔자나 운명학을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는 저기에는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남자분이 저한테 왔을 때 사주팔자를 봐주고 또 여자분이 왔을 때 그 여자분이 왔을 때 사주팔자를 봤는데 그 여자분은 일반 사주 보는 방식으로는 성격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성격이 전혀 맞지 않고 이 느낌으로 봐도 사주상으로 뭔가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 사주를 중상류층 이상, 그러니까 상류층 금수저 팔자로 보는 방식으로 해서 성격을 말을 해보니까 자기 성격이 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보면 금수저 사주팔자와 흙수저 사주팔자를 각각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옛날 고서 그러니까 뭐 명리학서나 사주팔자를 보는 이론이 적혀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 어디에도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주 보는 방식하고 그리고 뭐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중상류층 이상 팔자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금수저 팔자, 금수저 사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볼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미모도 아니고 키도 작고 한데 그 여자분은 비록 지금은 그다지 집안이 좋지는 않지만 중상류층 이상 사주를 타고난 겁니다. 아마도 결혼을 하고 결혼할 쯤 돼서는 자꾸 상류층 사람들과 인연이 생길 것이고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길이 자꾸만 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뭐 쉽게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집에 옛날에 보면 우리는 보통 어,
운명적인 기운이 옛날에 쓰던 집안에서 쓰던 110볼트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중상류층 이상 금수저 팔자들은 220볼트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이 생기지도 않고 차분하게 편안한 상태로 마음이 항상 유지가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면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220볼트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는 또 길이 열려집니다. 그 대부분 상류층 사람들과도 인연이 닿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는 일단 자기 외모나 키가 작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잘생긴 남자가 자기를 따라다녀도 자기는 스스로가 그걸 압니다. 저 남자보다는 내가 더 나은 남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왜 저 남자를 내가 만나야 되나.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거지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몸에 흐르는 110볼트보다는 220볼트가 흐르니까 그 비율을 든 겁니다. 가정 전기 같으면 110볼트, 220볼트 이렇게 비율을 드는 건데 자기보다 더 강렬한 운명적인 에너지가 그 여자 몸에 흐르니까 자꾸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 팔자와 흑수저 팔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옛날 명리학서나 사주팔자 이론이 적혀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 어디에도 그런 이론은 없는데 제가 1000명 이상을 임상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남자가 콩깍지가 끼어서 저렇게 볼품없는 여자를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뭐 기운을 보거나 기운을 느끼는 도인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여자분은 굉장히 강렬하고 여유롭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운 등 위에 올라타서 살아가는 입장이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남자 입장에서는 키도 크고 뭐 잘생겼고 자기가 그 여자분을 뭐 꼬셔서 뭐 충분히 자기 여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일반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금수저 팔자 여자분하고 흑수저 팔자 남자분하고 같이 살아갈 확률은 참 적습니다. 보통 금수저 남자와 금수저 여자가 만나고 흑수저 여자와 흑수저 남자가 만나서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자가 뭐 키가 크고 잘생겼고 성격도 여자분을 정말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자분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몸에 흐르는 운명적인 에너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금수저 사주팔자와 흑수저 사주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데 금수저 사주라고 해서 반드시 부잣집에 태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뭐 부잣집에 태어나기는 하지만 뭐 가난한 집에서 금수저 팔자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유년 시절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살다가 뭐 대학 가고 결혼할 쯤 되면 그때부터 금수저 팔자가
발행이 되어서 어, 점점 생활이 풍요롭고 그렇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 바깥 외곽에 있는 흑수저 팔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흑수저 팔자들이 우주 에너지를 타고 있는 건 또 다르고 가운데 보면 금수저 팔자들이 또 타는 운명적인 에너지가 또 다르게 있습니다. 뭐 대부분 금수저 팔자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는데 가끔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부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뭐 가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사주를 일반 사주로 볼 때 성격을 맞춰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중상중 이상 금수저 사주 팔자 볼 때 보는 방식으로 보면 성격이 맞아요. 문재인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상류층 계열에 올라갔지요. 가난했을 때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알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수저 팔자라는 그런 운명이 다가왔을 때는 부유로워지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던 그 기억이 나이가 조금 들면서 청년청이 청년청의 시기의 나이가 되면 점점 부유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조금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는 항상 마음이 편하고 자기는 원하는 게 대부분 다 잘 되었으니까 금수 팔자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지요. 흑수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를 못합니다. 흑수저들도 당연히 마음이 편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건 대부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재인 같은 경우는 금수저 팔자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풍요로워지면서부터는 흑수저들의 삶을 자기도 살아봤지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점점 하는 게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고 싶은 대로 풀려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점 이해하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근데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흙수저들에 대해서 금수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금수저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루어집니다. 운명적인 에너지가 우리 흙수저들보다는 더 두텁고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건 대부분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금수저는 금수저를 알아봅니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또 서로 돕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해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금수저가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기면 꼭 금수저하고 인연이 되어서 또 이상하게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길이 열립니다. 흙수저의 삶이라는 것이 참 힘들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든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마음이 금수저들처럼 그렇게 두텁지 못한 운명적인 기운을 받으니까 많이 흔들리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흑수저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흑수저들이 금수저를 봤을 때는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흑수저인데 금수저 되는 분들 사주팔자를 감정을 해보면 앉아 있는 그 모습부터 여유롭고 말을 해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기운을, 오명적인 기운을 받고 있구나 느낌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걱정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항상 이루어지는 쪽이 많았으니까. 근데 뭐 금수저들 중에도 금수저들이 다 운명이 좋은 건 아니고 금수저들 중에도 한두 가지 굉장히 힘든 부분을 안고 살아가야 될 팔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가 몰락을 하기도 하고 몰락을 한다고 해도 뭐 흑수저들보다는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겠지만 또 금수저 팔자였다가 흑수저로도 추락하는 팔자도 있고 그래서 뭐 문재인 씨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씨는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전에 자기도 살아봤겠지만 그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몸이 평안하고 정신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다 풀려왔으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방식은 자기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 뜻하고 어긋난 소리를 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금수저들은 흑수저들이 사는 그 부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 지도자도 흑수저 팔자 대통령이 있고 금수저 팔자 대통령이 있는데 뭐 트럼프 같으면 금수저 팔자지요. 오바마는 흑수저 팔자고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금수저는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 국민들이 대부분 거의 한 80%가 흑수저인데 흑수저를 이해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상류층 사주와 상류층 미만의 사주, 흑수저 사주와 차이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류층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다. 우리는 대부분 흑사주지요. 저도 흑사주인데 부모 걱정, 뭐 조그만 일이 생겨도 걱정. 그러니까 작은 번뇌들이 자꾸 희강깁니다. 근데 금수저 팔자들은 마음 자체가 우리보다 2배 정도 두텁고 안정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주청 금수저 사주 팔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소원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운명적인 기질이 우리들보다 더 두텁고 크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또 잘 이루어집니다. 그 상류층 미만 흑수저 사주들은 걱정 근심이 많다. 작은 번뇌에 휘감겨 살아간다. 언제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 노력과 역경 속에서 이뤄낸다. 간혹 크게 부자, 크게 귀한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상류층 미만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뭐 쉽게 비유를 들자면 흑사주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나라에는 희망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류층 사주, 금수저 사주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처럼 저렇게 행동합니다. 트럼프처럼.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는 흑수저 세상하고는
다른 별천지에 사는 종족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흙수저 사주로 태어났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의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면 결국은 엄청난 부를 쌓을 기회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크게 부자가 되거나 크게 귀하게 되는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공평한데 흙수저 사주에서는 악착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길이 금수저 사주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금수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부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건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든 부분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수저 사주팔자를 가진 분들 중에 흙수저들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부와 기를 표를 잘 안 내요. 그리고 흙수저들을 많이 도우려고 하고 흙수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고 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도 많이 하고 어디 나가서 자기가 잘 산다는 티를 잘 안 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뭐 흙수저나 뭐 그분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려고 흙수저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흙수저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정도 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사회에 많이 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흙수저나 금수저나 뭐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금수저나 흙수저나 극복을 못할 운명적인 결함들을 다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금수저 팔자들 중에 전혀 흙수저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갑질을 일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버릇이 되면 흙수저 입장에서는 금수저 팔자에게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긴 합니다. 금수저 팔자들 중에 전혀 흙수저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 입장에 서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흙수저 위에서 군림하려는 그런 팔자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도 흙수저들에게 더 아픈 상처들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뭐 악질적으로 흙수저들을 대하는 금수저라고 해도 그들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항상 그들의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수저나 금수저나 극복을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안고 살아간다. 대신에 흙수저들은 금수저들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뭐 흙수저 입장에서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부단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개발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흙수저들끼리 힘을 합쳐서 금수저들 중에 일방적으로 세상에 행포를 부리는 자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흙수저들끼리 힘을 합쳐서 견제를 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그런데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금수저 팔자인가를 알아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사주 명리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중상류층 이상 금수저 팔자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사주를 내놓고 제가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사주를 내놓으면 어떤 분이 성격은 대부분 거의 근접하게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성격을 파악을 했는데도 전혀 안 맞을 때 그 사람이 내놓은 합사주, 만약에 갑자년 을축을 병인을 정미호시 같으면 갑자와 합되는 건 기축이지요. 을축과 합되는 것은 경자고 병인과 합되는 것은 신해지요. 정미와 합되는 것은 임술이지요. 그렇게 합되는 사주를 이렇게 옆에 써놓고 거기에 나오는 성격대로 그 상담자에게 여쭤보면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금수저 팔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담하는 방법이 그 금수저 팔자를 상담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격 이론이나 총 격 이론이나 고급 이론 그리고 중급 이론으로 봐도 거의 맞게 돌아가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류층 사주를 타고난 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봅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상류층과 상류층 금수저 사주에 해당되는 자기들끼리 많이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사회적인 명성, 명예, 부와 권력을 진 자들 중에 상류층의 팔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인연을 맺고 부족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나눠 갖기도 한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상류층 팔자 중에도 연민의 정이 많고 정의에 투철하고 자신이 스스로 상류층 팔자라고 내세우지 않고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상류층 팔자는 본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길이 열리고 조그만 노력에도 많은 부와 명예가 따라오니 아마도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여줌으로 세상을 자신들의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기기가 쉽지요. 상류층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빈곤 등등이 자신은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 그다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의에 투철하고 소소한 인정을 베풀려고 하고 천성이 착해서 세상에 헌신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유 상류층이 참 부럽다 하는데 이재용 씨도 상류층 사주입니다. 근데 저렇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요. 상류층 사주라 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극복하기 힘든 운명이 그들한테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이 좋을 때는 자꾸 편안해지지요.
편안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운이 뭐 10년 이상 계속 좋게 흘러갈 때는 비록 흙수저라 해도 자꾸 거만해집니다. 사람이 부유롭고 돈도 생기고 명예도 자꾸 생기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자꾸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대단히 잘난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데 그렇게 이제 10년 이상 풍요로워지면 그때부터는 또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서 상류층 사람들처럼 갑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항상 자기 정신이나 마음을 제3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비록 흙수저 팔자라 해도 자기 운이 점점 상승해 가면서 상류층에서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분들처럼 자기도 변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상류층 사주로 처음부터 태어나서 인생 끝까지 상층인 사람들은 민중들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 중에 전혀 세상이 힘든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소식들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뭐 갑질 중에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이 많고 자기들끼리 인맥이 있으니까 또 잘 빠져나가고 흑수저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아, 저 사람들은 우리 민중의 삶하고는 거리가 먼 별천지에 사는 그런 종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수저들 중에 뭐 윤회 사상을 인정하시는 분들 같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 느낌으로는 지금 길거리에 보시면 뭐 돈 한 푼이 없어서 평생을 폐지를 줍고 돈에 원이 맺혀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요. 평생을 그렇게. 아마도 그런 분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상류층 금수저 팔자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전생에도 평생을 힘들게 살아봤기 때문에 흙수저들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금수저라 해서 아주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대신에 금수저에도 전생에 살면서 돈에 너무너무 궁핍하게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당하고 뭐 자기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세상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괴롭혔을 때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세상을 향해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윤회를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흑사주 경우는 뭐 금수저 팔자들 상류층 사회에 있는 분들과 인연을 억지로 맺으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더라도 자기 입장과 그리고 상대방 금수저가 사는 뭐 분위기, 환경 등을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욕심을 내서 상류층 분들과 인연을 맺고 살려는 생각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죠.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상류층 금수저 팔자들 곁에서 살면 흙수저들은 항상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많지요. 벌써 어, 운명적인 기질이 흙수저들보다 2배 크고 2배 강하니까 뭐 금수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흙수저한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흙수저 혼자서 자기 사는 방식이 자기 생각하는 부분이나 마음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처를 자꾸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사업을 하거나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금수저하고도 뭐 만날 기회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금수저 분들한테 가서 뭘 크게 얻어서 자기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은 뭐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알면 욕심을 내어서 그분들 곁에 가서 뭐 굴욕적으로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적어지겠지요. 이 흙수저도 노력을 해서 금수저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뭐 금수저라 해서 뭐 기죽을 필요는 없고 흙수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보면 금수저를 앞질러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금수저를 넘어간 사람들도 많고 경계를.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안 한다고 탓을 해야지. 뭐 물론 금수저들 중에 너무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질타를 당해야 마땅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나 안 하나 그 부분을 살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뭐 금수저 뭐 탓이나 금수저가 부럽다, 금수저가 뭐 괜히 밉다 하는 그 마음을 내는 시간에 자기가 노력을 다해서 살다 보면 금수저도 충분히 흙수저를 당할 수가 없다. 금수저를 흙수저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금수저분이나 흙수저분이나 마음이 착하고 정의로운 게 좋지요. 금수저들 중에도 착하고 정의롭게 인정받는 분들이 많고 흙수저분들 중에도 뭐 나쁘게 살려고 하고 남 위에 설려고 가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금수저건 흙수저건 마음 착한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